뉴스 오늘 화요일은 1타 시사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회에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일단 한숨 돌리게 됐죠. 어제 국회 현장 모습 먼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매표 행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비교적 소액을 주고받은 사건에까지 대부분 구속되는지 그 이유는 바로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이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관석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9표, 부 145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회의원 이성만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32표, 부 155표, 기권 6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긴 하지만 이번엔 정치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본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아니었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재석이 293명입니다. 윤관석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안 찬성이 139, 반대가 145, 6명이 반대가 더 많았고요. 기권이 9이었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좀 찬성이 적었죠. 반대가 조금 더 윤 의원보다 많았습니다. 반대 155, 찬성 132, 기권 6이었습니다. 자, 이성만 의원이 반대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찬성표가 좀 적게 나온 거, 뭐 윤관석 의원보다 뭔가 좀 더 전달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인식 때문인지 모르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소문이 윤관석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 뭐 사무총장도 했고 더 크기 때문에 윤 의원을 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결과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검찰의 국회, 국민의 대표 기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하면은 헌법 정신대로 불구속 기소를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예상한 대로 부결돼서 잘 됐습니다. 잘 됐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좀 전에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 이유 설명하는 것 조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매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또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중대 범죄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장관 체포 이유 설명한 거에 대해서. 글쎄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 최고 실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저렇게 부결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가 민주당이 개혁하고 혁신하고 즉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부결된 것은 국민들로부터는 비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무위원이에요.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은 겸손해야지. 국회를 민주당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이 투표를 할 사람 20명 국회의원이 돈 봉투에 관련된 사람인데 어떻게 투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동료 의원들이 반감이 사서 부결되는데 총회 역할을 해줬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이 화낼 수 있도록 부결을 유도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 결과를 보면 노웅래 의원 때 부결, 이재명 대표 때 부결, 그리고 하용재 의원 때만 가결이 됐는데 이 숫자들 보면은 이재명 대표 부결 때랑 윤관석 의원 부결 때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찬성이 훨씬 많았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행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뭐 부결은 보세요? 부결인데 네네.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지금 몇 달간 끌어가지고 예. 한동훈 장관이 뭐라 하겠어요? 돈세는 부스럭 소리도 들었다, 들린다, 녹취돼 있다. 저도 많이 돈도 주워보고 받아도 봐봤지만은 돈세는 부스럭 소리 들은 것은 난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엉터리 제안 설명을 했고, 아니,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게 정치자금, 뭐 불법자금 이런 건 아니죠? 네. 글쎄요. 예. 그리고 집에서 나왔다는 예, 3억을 가지고 네네. 침소봉대했지만은 네. 결국 부친상, 결혼 이런 것에서 들어온 거다. 검찰에서 입구를 못 발견했잖아요. 예. 기소한 것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그러한 오바, 예. 액션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했고 또 노웅래 의원이 좀 억울한 점도 있구나 해서 부결시켰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 장관 얘기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자극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한 장관이 그 얘기를 안 했다면 혹시 가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네네. 저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것은 그러한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 화가 났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각에선 한 발 더 나가서 한 장관이 일부러 명분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이 좀 씌워지게 하기 위해서 부결을 유도하려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제가 얘기도 얘기했잖아요. 있어요. 네. 부결을 유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게 비판을 받아라.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했는가도 모르겠다. 네, 네. 이렇게 하지만은 또 법무부 장관이 그런 플레이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됐든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 태도나 저런 것은 고쳐져야지. 네.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가 욕을 먹습니다. 예.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네. 뭐 검찰도 뭐 부결, 가결 시나리오가 다 있었겠죠. 체포동의안 가결은 피했지만 뭐 검찰 수사가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은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관계없이 전당대회 금품 살포 및 수수와 관련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고 사안의 전모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 중앙지검의 네. 저런 말씀은 맞아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건 부결이 됐건 예. 철저히 수사를 하고 돈봉투 문제도 하겠다. 저건 검찰에서 할 얘기예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자꾸 법무부 장관이 오바해서 자극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네. 근데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받았는지 의원들을 특정하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이 스텝이었을 텐데 거기에 약간 차질이 아니 생긴 건 그건 맞는 아니죠. 거죠? 불구속 하더라도 검찰에 출석 요구를 해서 네네. 거기서 수사하는 거예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예. 그럼 구속영장 재청구는 별로. 문제는 예. 김건희 여사나 장모님은 수사를 안 하니까 문제지. 검찰에서 하겠죠. 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영장 재청구는 굳이 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미 물 건너간 거고. 네. 그러면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 흔히 뭐 먹사연이라고 하는 여기를 통해 뭐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서 증거를 좀 보강한 다음에 뭔가를 할 가능성이 그거 있습니다. 뭐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도 검찰 개혁할 때나 평소에도 별건 수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거고 네. 아무래도 저렇게 불구속되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상당히 검찰 수사에 차질이 왔다. 네. 차질이 왔죠. 그렇지만은 검찰에서는 저는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뭐 종착지, 뭐 수혜자라고 보는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자진 출석을 2번이나 했는데 검찰은 계획이 없다 이랬거든요. 언제 그러면 송 전 대표를 조사할지 이거에도 좀 관심이 가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만은 일부 국민들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까지 끌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다. 최대한의 국면을 연장시킬 그렇죠. 것이다. 그러나 저는 구속영장 부결이 됐기 때문에 곧 두 의원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거고 거기에서 20명의 돈 봉투를 장관이 확정적으로 국회에다 보고한 거 아니에요? 네. 저건 검찰 수사의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거예요. 저건 잘못이에요. 만약에 20명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20명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저러한 일을 한 것은 검찰 출신 법무장관이 진짜 잘못했다. 네. 다시 지적하면서 검찰에서는 속도감 있게 조사를 해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또 있는 죄가 있으면 잡아가야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일련의 상황이 터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 흔드는 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도 다시 한번 이 대표의 거취 문제 얘기가 나왔었죠.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1년 평가해야 한다. 병을 고치려면 문진도 해야 하지만 엑스레이나 MRI도 찍고 어떻게 생겼는지 거울도 자세히 봐야 한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정치 오래 하려면 지금 사퇴해야 된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대표 사퇴 얘기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더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두 분이 한 거 아니에요. 예. 170여 명의 국회의원 중 네.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이 당내 비판이 있는 것이 예. 저렇게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건강한 정당입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60 민주항쟁 행사에 불참했죠. 행안부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예. 퇴진 운동하니까 안 한다. 그러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고 퇴진 운동하면은 어디로 뭐 이민 보낼 거예요? 저건 꼭 김정은이 하는 일이에요. 아, 저러면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저런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잘 새겨듣는, 그래서 리더십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지. 반대하면은 퇴진한다고 하면은 행사인가? 이건 안 되죠. 예. 지금 보십시오. 시민단체 뭐 예산 보조금 조사해가지고 안 하는 건 다 자르겠다? 네.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면은 용화대, 청와대 용산으로 이사 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부족하니까 국방부 예산 여기저기 갖다 끌어 썼잖아요. 이것도 조사해야죠.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김건희 조사는 안 하고? 왜 이재명만 하냐? 네. 여기에서부터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불만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그러면은 용화대, 청와대 이전할 때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조사해야죠. 자기들은 국방부 예산 여기저기 예산 끌어다가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가 하면 그거 나쁜 거예요? 물론 예. 시민단체가 국민의 세금 보조를 받아서 잘못 사용한 것은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죠. 네. 그렇지만 이것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이 됐는데 보십시오. 경찰 약화, 노조 탄압, 시민단체, 방송 장악, 이런 큰 4가지 잘못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정치는요, 우군을 극대화하고 적군을 극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찰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검찰에 눌려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하더라도 이분들도 부글부글 끓어요. 노조, 시민단체, 방송, 이분들이 그대로 있겠어요? 그리고 60 항쟁에 그렇게 비토를 해버리면은 또 다른 민주단체들이 그때 참여한 넥타이 부대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어요? 네.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